네, 벌써 4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장 시작 전 현재 이슈에 대한 상황을 모두 진단해 드립니다. 월요일장 오매불망 2분만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김용빈 선임주임,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 주제 오늘 3가지 다룰 건데요.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현재 시간 26일 뉴욕에선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국내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관련주 흐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역대 최고 실적을 뽐냈었죠. 이제 우리 현대차와 기아 차례인데요. 오늘 현대기아차 1분기 성적표가 발표됩니다. 자동차와 부품주 움직임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SCI 지수 편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장단점 확실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지금 우리는 이라는 키워드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국내외로 실적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방을 이끄는 요소가 없다 보니까 실적에 기대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넷플릭스 관련주 OTT 종목도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었는데 26일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국내 IT, 인터넷 관련주 흐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5월 FOMC를 앞두고 성장주에 대한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최근에 긴축에 따른 이제 성장주의 좀 약세를 걱정하면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5월 긴축 정책에 대해서 좀 민감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특히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측면이 이제 둔화된다든지 이런 모습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측면이 확실히 좀 안 좋게 보인다라는 이런 데이터 뚜렷한 지표가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의 성장률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낙폭이 과대됐었는데 국내 기업들은 과연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5월 이후에는 아마 빅테크에 대한 악재는 대부분이 소멸될 테니 이때부터는 좀 반등을 노려보면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IT 업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7일에 이제 구글과 29일에 아마존 이렇게 실적 발표가 되어 있겠죠. 국내 빅테크 업체들에게도 일정 부분은 이 빅테크의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전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기점으로 이 빅테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인 이제 5월에 FOMC 이제 연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빅테크의 방향성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빅테크 주요 방향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엇갈린 그냥 방향성을 보여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짚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기회가 될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유럽연합이 23일이었죠. 지난주에 구글, 메타 등 거대 플랫폼 사업체를 잡을 초강력 규제를 또 발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IT, 인터넷 관련주 우리도 타격이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유럽에서 법안이 나왔던 얘기는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디지털 서비스 법이라고 하죠. DSA라고 하는 법이 어떤 내용이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불법적인 콘텐츠를 이제 막았냐 안 막았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이제 과징금을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특히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후에 그렇게 많은 매출을 뽐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미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EU가 이런 법을 제정을 했을 때 미국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캐나다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이어서는 국내까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빅테크에 대해서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이 제정되기까지는 사실 유럽에서도 1년이라는 시간이 아마 걸릴 것 같고요.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우려를 덜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려를 좀 축소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런 상방, 하방을 좌우하는 요소들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유럽연합, 다시 한번
유럽이 또 네. 나왔는데 아이폰도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또 법을 제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르면 내달 통과시킬 거라고 하는데 C타입, 아이폰도 이제 C타입으로 또 충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플 측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측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우리 IT 부품주들 좀 밤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국내 핸드셋 업계에서는 일단은 일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폰이 그 라이트닝 8핀 케이블을 독점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핸드셋 업계가 일부 부분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케이블을 바꾼다 해서 핸드폰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러면 C타입과 관련된 테마주는 없을까? 뭐 시나콘텍 이런 관련주들은 있었긴 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유의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어폰이라든지 액세서리 관련해서 MFI 인증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MFI 인증이라는 것은요, 그 메이드 포 아이폰이라는 이제 아이폰을 위해서 만들어진 액세서리를 인증을 하는 프로세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애플의 그 MFI 인증을 받기 위해서 좀 상당히 비용이 든다고 해요. 저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내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뭐 슈픽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이제 인증을 받은 거 보면 무리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사실 이 시나콘텍도 만약에 여기서 MFI 인증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실적 부분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의문점이 많이 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삭이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바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주도 섹터가 될 상인가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해 봤습니다. 테슬라가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또 테슬라를 봤는데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또 올라줬어요. 덕분에 특히 2차 전지가 수혜를 좀 크게 본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오늘 우리 현대차, 기아가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 기대치 웃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시장 기대치라는 것이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전체적인 평균적인 컨센서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작년 3분기부터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았던 수치였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라든지 러시아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제 기대치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 컨센서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단으로 얘기를 했을 때 1.6조 원, 기아차 같은 경우는 1.3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 분들께서 우려하던 부분보다는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고 생각할 시장의 기대치가 녹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실적이 나온 배경에서는 특히 이 북미향과 인도향이 좀 수출 견인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향, 특히 그 환율이 지금적으로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환율 호조를 받으면서 북미향 쪽으로 이제 수출이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인도 공장을 이제 신설을 하게 되면서 인도 공장에서도 많이 수출이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특히 자동차주들이 오히려 그 2월에는 상당히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기저효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기아 실적 한번 우리 또 실적에 좀 기대 볼 만도 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주 모두 한번 움직일 수 있을까요? 관련된 부품주들도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현대 기아의 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저희가 좀 찝어가야 될지 생각을 해보자면 특히 이 자동차 업계는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 코로나 봉쇄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2020년에도 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자동차 차량용 부품이 좀 공급난이 차질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캐스퍼라든지 그 현대차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캐스퍼 같은 차종도 좀 일부 생산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긴 있는데요. 사실 2020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장담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물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대책을 마련한 상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자동차 시장도 올해 내내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갈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 대형주 단에서 일단은 기아차가 토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타도 사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기아차를 꼽고 싶고요. 그리고 부품주 관련해서는 SL과 만도 이렇게 두 종목을 꼽고 싶지만 사실은 이 GM향 매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소형주 단에서는 현대공업이라든지 백산 이런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기아 오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전체적으로 모멘텀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해 주셨는데 그 내에서도 관련주 희비는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세는 나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 키워드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외국인 모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편입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조금 더 도움이 되나요? 사실 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악재요?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MSCI 지수라는 것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지수인데요. 특히 이 패시브 추종 장면이 상당히 많은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저희가 그 신흥 시장에서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충분 요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그 대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부합한 상태인데 좀 남은 부분에 이제 공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악재로 받아들여도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서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넓혀야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승인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진 시장에 가게 되면 지금 신흥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장이 빠졌을 때 국내장도 같이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수급적으로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기존에 이스라엘과 포르투갈이 이제 여기 MSCI 선진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 낮은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공매도에 따른 그런 우려감에 불안한 그런 요소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세븐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